배열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은 조건을 작성할 때 1대1로 셀 한 개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 조건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의 끝을 낼 때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끝을 내주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임대 건수를 구할 겁니다. 건물 번호가 있고요. 아래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이 건물 번호 002번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냐, 임대 건수를 구해 볼 건데, 제가 똑같은 임대 건수를 두 개를 해볼 거예요. 함수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sum과 if, 하나는 if 없이 sum으로만. 자, 처음에 이제 sum과 if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를 구하는데 su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sum을 먼저 쓰시고 여기에 바로 조건을 적을 거예요. if. 자, 로지컬 테스트. 우리가 일반적인 if라면 1대1로 비교를 하겠지만 배열 수식으로 사용하실 때는 건물 번호 범위로, 배열 범위로 지정을 하시고요. 일치한다 부등호식 주시고 그다음에 002번 건물 번호를 주는 거예요. 쉼표를 누르면 true가 나오죠. 자, 이 건물 번호가 일치한다 라는 게 true입니다. 여기에다가 숫자 1을 줄게요. 숫자 1을 주면 일치하는 건물 번호에는 전부 다 숫자 1을 가집니다. 1이 있겠죠. 그 1들을 sum을 하게 되면 개수가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alse 값을 주지 않겠습니다. 배열 수식을 할 때에는 true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절대 참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시고 5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배열 수식으로 식을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서 식을 작성하셔야 되고 true 자리에 숫자 1을 준 이유는 이 일치하는 이 true 값에만 1이 들어가요. 1 그것들을 sum을 했더니 개수가 계산이 되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자, 두 번째는 if 없이 sum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을 했고요. 이제 조건을 줘야 되는데 if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가로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로 안에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조건식을 작성할 겁니다. 자, 그런데 true가 없잖아요. true가 없는데 쉼표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조건을 가로를 닫아서 끝을 낼 거예요. 자, 그리고요. 쉼표도 안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1을 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 논리식에서 물론 if는 안 썼지만 true가 발생하겠죠. true가 발생하겠죠. true는 1, false는 0. 그러면 결과는 true가 1이니까 1 곱하기 1만 남는다는 거죠. 0 곱하기 1은 안 남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true에 해당하는 거, 건물 번호에 일치하는 것만 true, 1 곱하기 1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나올 거고요. 그것들을 sum 했더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다만 함수를 if를 사용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다입니다. 자, 다음은 개수가 아니라 계약 면적, F열에 있는 계약 면적을 마찬가지로 if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해서 계산해 봅시다. sum으로 시작하고요. if를 쓰시고 건물 번호 일치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true가 보이죠? 예, true가 보이니까 쉼표. 자, 개수였다면 1을 주는 거예요. 그 1들을 다 sum을 하면 개수가 되니까 개수가 아니고 나는 계약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true 자리에도 계약 면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true에 해당하는 계약 면적들만 있어요. 그것들을 더하면 계약 면적이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if 없이 만약에 한다면 sum의 가로를 몇 번? 2번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하시고요.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쉼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true 값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쉼표는 아니고요. 대신 무엇을 한다?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는
곱하기를 주고요. 여기에 계약 면적을 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true에 해당하는 건물 번호만 계약 면적이 true에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다 sum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약 면적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자, 이번에는 두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식대로만 그냥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인 거겠죠? 에버리지, 그 다음에 if, 건물 번호, 일치한다. 자, to로 갈 수 있죠? to로에는 무엇을 줍니까? 계산하고 싶은 월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월 임대료 주시고 끝났어요. 자, 맥스 하겠습니다. 자, 맥스 가로 두 번 하시고요. if가 없을 땐 가로 두 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범위 지정하시고 건물 번호 투로 없다고 했죠. 지금 투로 보이지 않잖아요. 가로 닫고 곱하기 계산하고 싶은 임대 가격 주면은 걔네들 중에서 가장 큰 값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라지와 if입니다. 라지 하시고 if 하시고 건물 번호 주시고 식 만들어 주고요. 자, true로 갈 수 있죠. true로 쉼표. true에 뭐 줍니까? 임대 가격을 주고요. 그 다음 나는 폴스 값은 안 준다고 했지만 라지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가로 닫아서 쉼표 누르면 라지의 K가 바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서 2를 주셔야 돼요. K 값을 반드시 정하시고 하시게 되면 값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값 주시고 건물 번호 일치한다. 자, 투루 보입니까? 투루 보이죠? 쉼표 투루에 월 임대료 주시면 끝. 자, 이번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냐면 건물 번호 002번 002번이 지금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다섯 개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김승진 임대인의 이름이 김승진에 해당하는 사람의 계약 면적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개 작성하실 건데 썸을 이용해서 물론 if도 되지만 일단 썸 가로를 두 번 한다 그랬고요.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건물 번호 주시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줄 때에도 현재 이 조건, 첫 번째 조건은 가로를 닫고요. 곱하기를 하고 다시 가로를 열어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조건은 꼭 가로 속에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임대인 중에서 자, 김승진은 직접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큰 따옴표 김승진.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빨간색 가로로 두 세트가 보이죠? 예, 첫 번째 조건 건물 번호, 두 번째 조건 김승진. 여기 사이를 곱하기 해야 되는 이유는 true 1, true 1. 서로 true일 때만 1 곱하기 1을 하니까 true인 거예요. 한쪽이라도 false라면 0이 발생하겠죠. 한쪽이라도 0이 발생하면 1 곱하기 0 0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라는 이유는 true 1일 때만 1이 성립이 된다. 이기 때문에 반드시 곱하기로 진행해 주시고 이 가로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조건은 다 했습니다. 계약 면적을 해야 되잖아요. 쉼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if가 없는 한 절대로 쉼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계약 면적을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 곱하기 107 이렇게 되니까 107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식이고요. 혹시나 요 if 쓰는 거 한번 궁금한 분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sum 가로, if 가로. 자, 조건이 두 개일 경우에는 if에도 가로를 두 번 여셔야 돼요. 두 번 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건물 번호
하고 주시고 조건 쓰는 건 똑같아요. 가로 곱하기 가로 해서 두 번째 조건 임대인 주고 예, 김승진 주는 것까지 이거 이런 김승진까지 주는 것 같고 가로도 꼭 닫아야 돼요. 가로 두 세트 그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만 if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to로 영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쉼표하는 거예요. 쉼표에서 계약 면적, 계약 면적을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 똑같죠. 225.1 같은 내용입니다. 자, 8번 조건 두 개고요. 2023년도 임대 종료일이 2023년도고 건물 번호 일치가는데 개수예요. 개수, 건수. 자, 주어진 함수는 if가 있습니다. 그러면 sum을 하시고 if를 하시고 가로를 한 번 더 한다 그랬어요. 조건이 한 개면 if에도 가로 하나, 조건이 두 개면 if에도 가로 두 번 하세요. 자, 첫 번째 조건 당연히 건물 번호가 이것이냐. 그 다음 또 어떻게?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임대 종료일을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임대 종료일에서 연도만 필요하니까 지금 2월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열 수식은 뭐든지 조건은 꼭 배열 단위로 범위를 전체 지정하셔야 되고요. 2열은 뭐죠? 날짜를 선택하면 끝이지. 가로 닫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어야 되죠? 2023이어야죠. 그죠? 2023은 숫자니까 따옴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잘 봐요. 2열 앞에 열었던 가로, 2열 앞에 열었던 가로를 닫아야지. 자, 그럼 뭐가 보일까요? 투루가 보이죠? 쉼표 1입니다. 만약에 if를 쓰지 않았다면 쉼표 1이 아니라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자, 쉼표 1. 우리는 투루 자리에 1을 주게 되면 예, 두 개의 식이 투루일 때만 예, 1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 일들을 썸을 하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인덱스, 매치, 맥스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건물 번호별 최대 월 임대료 임대인입니다. 자, 건물 번호 002번이 이렇게 다섯 개가 다시 다섯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다섯 개 중에서 월 임대료가 가장 최대값인 거. 바로 여기 제가 노란색 셀을 줬어요. 165만 원. 이 165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인, 임꺽정을 표시하는 예,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가 뭐였습니까? 인덱스는 범위를 먼저 주죠, 그죠? 그래서 범위에서 행렬 값을 줍니다. 그러면 array는 건물 번호를 포함해서 전체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인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전체를 만약에 다 준다면 임대인은 3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열. 그리고 임대인 범위만 이렇게 줬다면 열 번호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편의를 위해서 요거는 저는 임대인만 지정할 거고요.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답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자, 임대인을 요만큼 줬어. 쉼표 로우. 자, 지금은 인덱스 로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로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행이죠. 임꺽정은 5행이죠. 5. 자, 그리고 열번호는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을 이렇게 줘도 임꺽정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생략하는 거지. 여기 열번호 주지 않고요. 예, 열번호 생략하면 1번 5행 1열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임꺽정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5라고 적을 수 없고 5라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산, 매치 이용해 가지고 5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열을 살짝 숨길게요. 좀 편히 보시라고. 자, 여기에 매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매치. 찾는 값은 165만 원입니다. 1650000. 자, 직접 한번 적어 봤고요. 쉼표 루가 월에 자, 난 165만 원을 찾아야 될 위치를 이렇게 월 임대료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5가 나올까요? 자, 165만 원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165만 원이 현재 제가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럼 왜 165만 원, 첫 번째 165만 원은 건물 번호가 4번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월 임대료 전체를 한번 줘보긴 줘볼게요. 자, 정확히 일치. 그랬더니 봐. 1이 나왔죠. 이 165만 원이 몇 번째냐라고 했더니 1번 나왔어요. 하지만 1번은 002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룩업 어레이를 월 임대료를 주긴 주지만 누구 거? 건물 번호가 2번인 거.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열고 건물 번호가 2번이냐? 가로 닫고 곱하기 이렇게까지 주셔야 돼요. 자, 배열 수식의 조건인 거죠. 자, 무조건 월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 번호에 번호가 2번이냐라는 건물 번호 2번인 것 중에서 월 임대료에 165만 원이 몇 번째 있냐라고 해야 돼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보겠습니다. 5가 나왔죠. 5. 자, 그래서 무조건 월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건물 번호가 2번인 것 중에 월 임대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가 나왔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룩업 밸류 165만 원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맥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맥스는 앞에서 4번 했던 것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맥스를 했는데 if를 안 썼네. 그럼 가로를 두 번 하시고 건물 번호 일치한다. 이거 가로 닫고 누구 거 월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리고는 아직 맥스가 계속 열려 있잖아요. 맥스가 열려 있으니까 가로를 닫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분명히 165만 원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컨트롤 V. 그죠? 165만 원. 자, 165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찾는 값은 건물 번호 해당하는 것에 월 임대료 가장 큰 값 165만 원. 찾는 범위는 월 임대료, 무조건 월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 번호 2번인 것 중에의 월 임대료의 위치를 찾겠다. 정확히 일치. 자, 이제 이것을 하나로 합쳐 볼게요. 인덱스, 임대인 범위, 쉼표, 로우, 5를 만들기 위해서 매치하시고, 나 165만 원 맥스. 근데 가로를 두 번 여셔야 됩니다. 두 번 열고, 건물 번호, 일치한다. 건물 번호. 가로 닫고 곱하기 우리는 월 임대료죠. 월 임대료 가로를 닫아요. 맥스 꼭 닫아주세요. 자, 맥스까지 다 닫고 나면 룩업 어레이가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편히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이 룩업 어레이는 건물 번호 2번 중에서 월 임대료입니다. 그것이 자세히 보시면 맥스의 두 번째 가로, 맥스의 두 번째 가로입니다. 맥스의 두 번째 가로부터 35까지. 그래서 맥스에 열고 닫은 가로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건물 번호 2번의 월 임대료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C, 룩업 어레이 자리에 붙여넣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정확히 일치. 이게 바로 행이죠. 5. 그리고 열은 생략할 거니까 이대로 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임꺽정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여기가 로우고요. 쉼표 1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자고요. 로우까지만 줬어요. 열 번호는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인들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건물 번호 015에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5만 원처럼 중복된 값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식을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룩업 어레이를 맥스의 두 번째 가로부터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이용하셔서 무조건 월 임대료가 아니야. 건물 번호 몇 번인 것 중에 월 임대료에서 위치를 찾는 걸로 식을 작성해 주세요.